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재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 강의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제1과목 컴퓨터 일반의 1번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운영체제가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이렇게 부르죠. 무언가를 운영해주는 체제예요. OS라고 하고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종류 윈도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 기준 버전 윈도우즈 10, 그 외에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운영체제의 목적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 공부를 해두는 것뿐만 아니고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또는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운영체제의 목적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신뢰도부터 가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신뢰가 가냐 안 가냐, 우리 저 사람이 신뢰성이 높다 낮다, 그건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뭘 뜻한다?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그게 바로 신뢰도예요. 신뢰도. 운영체제의 목적 첫 번째는 신뢰도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가능도라는 거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신뢰도, 사용 가능도.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신뢰도의 신, 사용 가능도의 사, 신사, 요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신사. 그 다음 세 번째는 처리 능력 말 그대로 처리하는 능력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의 처리 능력이라는 건 뭘 뜻한다? 생산성, 얼마큼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뜻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같은 능력 말이죠. 처리 능력이나 처리하는 일의 양이나. 그래서 신뢰도, 사용 가능도,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의 신사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응답 시간이에요. 응답 시간인데, 이 응답 시간은요, turn around time, 이 영어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turn around,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험 문제의 응답 시간이라고 낼 수도 있지만 한글로 turn around time 또는 turn around 시간,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시간만큼은 turn around time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 시간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럼 응해라. 신사처 응,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사처 어렵지 않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사처 신은 뭐라고요? 신 대답하셔야죠.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사처럼 응해라. 운영체제의 목적. 제가 강조해드린 거 또 뭐 있다고요? 성능평가 요소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높으면 좋은 거예요. 맞죠? 응답 시간이라는 거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응답 시간이 높다, 응답 시간이 증대한다라는 건 뭐예요? 느려 터진다라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뢰도 개념, 높은 개념이 좋은 거죠. 사용 가능도도 마찬가지로 높은 개념의 표현이 좋은 겁니다. 응답 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됐네요. 이거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아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신사처응 빨리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운영체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신사처응, 신,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은 영어로 뭐라고요? turnaround time 같이 알고 하셔야 돼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1번 처리 능력의 증가, 스루풋의 증가, 처리 능력의 증가, 높은 개념이죠. 좋은 거죠. 맞아요. 그 다음 반환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의 증가. 아까 우리는 응답 시간으로 배웠죠. 반환 시간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응답 시간, 반환 시간 이렇게 나타냅니다. 턴어라운드 타임 같은 뜻이에요. 증가. 반환 시간의 증가. 이건 뭐예요? 느려 터진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가라는 거는 반환 시간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과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느려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재밌어요. 느려서 터지고요. 속이 좁아서 터져요. 재밌습니다. 반환 시간의 증가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습니다. 윈도우 10이 깔려 있어요. 결과가 증가돼요. 반환 시간이 증가돼서 옵니다. 그럼 느려 터진 거거든요. 그건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세 번째, 신뢰도 증가. 신뢰도의 증가, 높은 개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 가능도의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증가라는 개념이 높은 개념, 사용 가능도가 높은 개념, 증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의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턴어라운드 타임의 증가, 응답 시간의 증가, 반환 시간의 증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사용자한테 이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고,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정의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운영체제의 정의 뭐예요? 유저에게,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컴퓨터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운영체제의 정의예요.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죠? 운영체제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용자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가 윈도우가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편리하게 해주는 거고, 컴퓨터 시스템 자체 내에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운영체제 윈도우 10 됐네요. 그런데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결국 이 문제도 운영체제의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자, 문제 바꿀게요.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 다른 의미로 다음 중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고요. 거리가 먼 것은 1번 처리 능력의 증대. 처리 능력 증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처리 능력이 증대니까 좋은 거죠. 신뢰도 향상. 향상이니까 높은 개념이죠. 좋죠. 아까 여기는 신뢰도 증가, 신뢰도 향상,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여기는 또 응답 시간이에요. 응답 시간의 단축, 반환 시간의 단축, 턴어라운드 타임의 단축. 이건 좋은 거예요, 단축이니까. 이렇게 되면 정답은 그냥 4번이 되는 건데, 4번은 뭐예요? 파일 전송. 운영체제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만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파일 전송은 운영체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FTP 인터넷에서 배우겠지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가 바로 파일을 전송해주는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목적은 파일 전송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제일 먼 것은 4번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거리가 머니까 4번이 정답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체제의 목적, 다른 의미로 성능평가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컨셉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으냐? 예전에는 나왔던 문제가 또 그대로 나오고 그런 확률이 높았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변경돼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하지만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의 요소, 이 내용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시면 어떻게 문제가 변경돼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컨셉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목적 살펴봤습니다. 바로가기 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숏컷이라고 하거든요. 숏컷 키인데 숏컷의 사전적인 의미가 지름길,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을 뜻해요. 숏컷은. 그런데 이 바로가기 키를 예전에는 단축키라고 불렀었어요. 여러분은 바로가기 키가 와닿습니까? 아니면 단축키가 와닿습니까? 개인적인 차는 있겠지만 바로가기 키, 단축키 같은 의미예요. 바로가기 키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바로가기 키가 몇 개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F2가 나왔는데요. F2는 선택한 항목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항목은 파일이나 폴더를 뜻하는 거예요. 별거 없고. 자, F2 이름 바꾸기. 이렇게 오시면은 절대 안 까먹겠죠? F2 이름 바꾸기. F2의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죠? 절대 안 까먹습니다. F2 이름 바꾸기. 그런데 F1은 어디 갔나요? 윈도우 10에서 F1은 이제 도움말로 지원을 안 해요. 하지만 F1은요, 한 번만 도와줘 할 때 한 번만, 1번 F1 도움말, 이렇게 제가 예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F1은 엑셀이나 XS에서는 아직도 도움말로 살아 있습니다. 알고 가시고요. 윈도우즈에서는 F1 외에 윈도우 키 누르고 F1을 누르게 되면 웹 도움말이 떠요. 알아두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F1 누르면 도움말, F2 이름 바꾸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F3 가겠습니다. F3 같은 경우는 검색이에요. 검색. 그러니까 파일이나 또는 폴더를 검색하는 건데, 파일 탐색기에서 검색이라는 의미는 찾는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3은 검색, F3 찾는다, 찾기, 3 인삼을 찾아라, 인삼 찾기, 3 F3 찾기, 검색. 이러면 또 절대 안 까먹죠. F2처럼 F2 이름 바꾸기, F3 인삼을 찾아라, 찾기, 검색. F4는요, F4는 주소 표시줄이거든요. 파일 탐색기에서 주소 표시줄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 나타나는데, 사주팔자의 사주, 나 저거 사주, F4 주소 표시줄, 사주,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저거 사주소, 사주팔자 사주, 이렇게요. 편리하게 편한 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F5 가겠습니다. F5, F5라는 거는 새로 고침이거든요. 리플래시, 새로 고침. 이것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오우, 새로워라. F5, 새로 고침. 오우, 새롭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F5, 오, 새로워라. 새로 고침. F6 같은 경우는 순환이거든요. 순환이라는 건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합니다. 순환,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우리 요즘은 잘 안 하는 추세인데 육순 잔치, 육순 F6은 육순 순환 잔치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좀 억지스럽나요? 뭐 썰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F6 육순 이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헷갈릴 때요. F6 육순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F6은 순환. 그 다음에 이제 F10. F10은 뭐냐면 이제 메뉴거든요. 메뉴 모음 활성화예요. 메뉴가 뜬다는 얘기죠. 그런데 F10, 10은 열 아니겠습니까? 열매, 메뉴, 열매가 열매 모음 이렇게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F2 이름 바꾸기, F3 인삼을 찾아라 검색 찾기, F4 사주소 사주라 사주팔자 사주 주소, F5 오 새로 알아, F6 육순 열매 열, 10 F10 메뉴 모음 활성화. 좀 썰렁해도요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Alt F4 가겠습니다. Alt F4도 중요해요. Alt F4 같은 경우는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합니다. 닫거나 종료예요. 닫거나 종료인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종료라는 의미는 죽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 Alt에 알게모야, F에 팍, 4는 죽을 사자 써서 알게모야 팍 죽어라. Alt F4 닫거나 종료, Alt F4 알게모야 팍 죽어라. F 팍 죽을 사자 써서 Alt F4 알게모야 Alt 팍에 F 죽어라 해서 알게모야 F4 닫거나 종료. 시험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Alt 플러스 탭이에요. Alt 플러스 탭이라는 건 뭐냐면 열려있는 앱, 여기서 앱이라는 건 APP,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죠. 우리가 PC에서는 예전에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젠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가 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젠 컴퓨터에서도 앱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려있는 프로그램 간 전환 또는 앱 간 전환은 Alt 플러스 탭이에요. 탭이라는 게 이렇게 옮겨 다닌다라는 개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맞게 탭 이동해라. 그러니까 앱 간의 전환이다라는 거. Alt ESC는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해요.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Alt ESC. 그 다음에 Alt 엔터.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얘는 속성창, 소로 갖고 있는 성격, 프로퍼티. 우리가 알고 싶어요. 속을요. 그럼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엔터가 넣다, 입력하다, 들어가 보다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Alt 엔터는 속성.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는요. 시작 화면, 시작 메뉴가 열립니다. 컨트롤 플러스 ESC.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 C, ESC의 E, CE, 시작.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화면이에요. 얘는요. 우리 키보드 위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죠.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하면,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열기. 얘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그리고 ESC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외우셔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시프트 플러스 F10. 얘는 바로가기 메뉴.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시프트 플러스 F10. 아까 F10이 메뉴였잖아요. 메뉴. 여기요. 메뉴. 그러니까 시프트 플러스 F10은 메뉴로 쉽게 간다.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무조건 남겨야 되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딜리트가 삭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했을 때,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했을 때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고 잠깐 휴지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가는 거, 즉
완전 삭제라고 하는 거예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하셔야 돼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요거 누르면은 시작 화면 열기 또는 닫기. 한 번 더 누르면 닫기가 되는 거니까 아까 뭐랑 같은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ESC랑 같다. 윈도우 키 요거 중요하니까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는 거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PAUSE 퍼즈 또는 브레이크. 얘는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내 컴퓨터에 어떤 윈도우가 깔려 있고 버전이 뭐고 어떤 CPU고 램이 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또 윈도우 10 인증 여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시스템 속성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또는 그 브레이크예요. 같은 키예요. 키 안에 퍼즈 브레이크가 같이 써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퍼즈 브레이크 키를 백날 찾아도 거의 없을 겁니다. 노트북은 키보드, 그러니까 우리 일반 키보드 데스크탑에서 쓰는 키보드하고 달라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퍼즈 키, 브레이크 키는 없습니다. 노트북에서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다 라는 거. 요거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퍼즈 키, 브레이크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 그래서 윈도우즈의 버전, 윈도우 10 프로, 그 다음에 시스템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램 8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종류인데 이 시스템의 종류는 뭐냐면 64비트 운영체제, x64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64비트 운영체제하고 32비트 운영체제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당연히 64비트 운영체제가 좋은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도 32차선이 있고 64차선이 있어요. 어디 가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까요? 64차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64비트 운영체제가 더 저희 속도면에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치된 메모리가 8기가 아니겠습니까? 64비트니까 8기가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32비트는요. 4기가까지밖에 소화를 못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 그룹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정품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키라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브레이크 키 됐네요.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L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LOCK 락 잠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C를 락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락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한다.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D 바탕화면을 표시 또 한번 누르면 숨김 D 디스플레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 윈키 누르고 T 작업 표시줄의 앱 순환 아까 Alt 플러스 탭 그 다음에 Alt 플러스 ESC 요거하고 비교해서 잘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암기 윈도우 키 누르고 R 여기서 R이라는 거는 RUN 뭐예요? 뛰다. 우리가 RUN 그러면 run 뛰다인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뛰다? 아니요.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run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run 시켜라, 실행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르면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래서 실행 대화 상자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한다라는 거죠. 얘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어요. R을 누르면 자 보세요.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P 플러시라고 써 있죠. PLUSH. P 플러시가 뭐냐면요. 그림판이에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그림판이 열립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림판이 열렸죠? 이래서 실행이에요. RUN, run.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될 게 윈도우 키 누르고 E. 이거 중요해요. 얘는요 정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컴퓨터 쓰실 때 파일 탐색기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기 열기예요. 우리가 윈도우 10에 들어와서는 이제 파일 탐색기라고 부르고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윈도우 탐색기하고 파일 탐색기하고 어느 게 더 와닿아요? 아무래도 우리 컴퓨터의 저장 단위가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탐색기가 좀 더 와닿죠. 그래서 다시 윈도우 10에 오면서 파일 탐색기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평소 때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뭐 찾을 때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는 버릇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에도 보이지만 요거요. 얘도 윈도우 탐색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작업 표시줄에 다 있거든요. 얘를 누르셔도 되는 거예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자, 윈도우 키 누르고 E 또는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플러스 F, 파일 또는 폴더 검색, F가 find 찾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키, 숏컷 단축 키에 대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해 드렸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Alt 플러스 엔터, Alt 플러스 엔터 뭐예요? 알고 싶어요. 엔터 들어가서 뭐를요? 속을 알고 싶어요. 너의 속을 알고 싶다. 속성창 표시. 선택된 개체의 속성창을 표시한다. 맞죠? 두 번째 Shift 플러스 F10. 아까 F10은 열매, 10개. F10 메뉴인데 Shift니까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더라.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표시 맞고요. 세 번째 컨트롤 플러스 탭. 실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성화 전환을 한다. 컨트롤이 아니고 Alt 플러스 탭이었다라는 거죠. Alt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에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하면 시작 메뉴를 표시해 준다. 컨트롤 플러스 ESC 윈도우 키 하나만 눌러도 되는 거고 3번의 정답은 Alt 플러스 탭이다 라는 거고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윈도우 키 누르고 LLL 락 잠금 맞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RUN run 실행 대화 상자 열기 맞네요. 세 번째 윈키 누르고 pause PAUSE 또는 브레이크 뭐예요? 제어판에 시스템 창 표시 맞네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그냥 4번 찍고 시험장에선 다음 문제 가시면 되지만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윈키 누르고 E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튀어나와야 정상이에요. 파일 탐색기 여기는 장치 및 프린터 추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는 바로가기 키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뭐 이 두 문제만 제가 여기 넣어드렸지만 뭐 또 우리 기출 문제 또 예상 문제 그래서 바로가기 키에 대한 문제는 기출 문제든 예상 문제든 또 모의고사든 찾아서 해당되는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아닌 것은 그게 왜 아닌지 왜 틀렸는지 뭐 그거에 해당되는 올바른 바로가기 키는 뭔지 그렇게 위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절대 시험장에서 안 틀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휴지통인데요. 휴지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에 놓고 쓰는 휴지통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세요. 휴지통 가겠습니다. 작업 도중에 파일을 삭제해요. 그 삭제된 자료들이 어디로 가냐면 휴지통으로 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휴지통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지어놨지만 원래는요 이름을 좀 바꾸면
삭제한 파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삭제한 파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너무 길죠. 그래서 휴지통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예요. 뭐가? 삭제된 파일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쓰다가 요즘 뭐 편지를 잘 많이 안 쓰시지만 뭐 메모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겨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겨서 휴지통으로 던져서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있어 봐.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썼지? 휴지통에서 갖고 와서 꺼내서 펴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복원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복원이 가능하다. 우리 휴지통 버린 거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개념,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각 방마다 휴지통 따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크기도 다르게. 우리 방마다 크기 다른 휴지통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복원시킬 경우에 요거는 이제 실생활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자동으로 원래 위치대로 복원을 해줘요.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지웠는지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복원을 시킬 때는 자동적으로 다 복원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하다. 아까 우리가 버린 휴지통에 있는 걸 뭔가 꺼내와서 복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거지 휴지통 안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통 내에서는 실행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등장하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아까 우리 바로가기 키에서 delete, D-E-L-E-T, delete가 삭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당연히 여기서 삭제하는 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키를 누르고 delete를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Shift 플러스 delete, 우리 화면에 지금 왼쪽 약간 아래에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요. Shift 플러스 delete. 근데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지 정상입니다. Shift 플러스 delete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일단 그거 하나 외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죠? Shift 플러스 delete로 삭제한 경우 완전 삭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플로피 디스크. 이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는 사용을 안 하죠. 살 수도 없고 플로피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고, 플로피 디스크, 이 플로피라는 게 흐느적거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은 디스크라 이렇게 흔들면 흐느적거려요. 그리고 요거 말고 좀 작은 개념의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쓰이니까 몰라도 된다? 아예 그건 아니죠. 시험 문제에 플로피 디스크 나왔을 때 얘도 안 돼 이렇게 아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엑셀이나 액세스 같은 데서 저장 아이콘이 그게 바로 디스켓이거든요. 3.5인치 디스켓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그 안에서 삭제한 거 완전히 삭제된다, 복원이 안 된다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USB 메모리, 얘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파일은요 복원 안 됩니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는 복원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지겨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되지 않아요. 한 번 더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되지 않아요. USB 메모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스 모드. 도스 모드라는 거는 요즘 사용을 거의 안 하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피 디스크처럼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USB 메모리처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트워크라는 거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게 네트워크예요. 손이 보이면
유선, 안 보이면 무선입니다. 그런데 네트, 특히 이제 회사 같은 데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다 연결시켜 놓거든요. 네트워크, 랜 환경, LAN,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또 배워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 얘도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에서 삭제한 거. 이거 휴지통이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서라도요. 됐네요.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복원할 수 없다라는 거고, Shift 딜리트는 이미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냥 바로 제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Shift를 누른 채 삭제를 선택한 경우, 뭐 Shift 플러스 딜리트랑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하거나 이동해가지고 덮어 쓴 경우 리라이트 되는 거죠. 아예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들이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휴지통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는데 제가 바탕화면에 샘플 파일을 하나 놔뒀어요. 그럼 얘를 휴지통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제가 Shift 키를 누르면 삭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지금 이동이지만 Shift 키를 눌렀어요.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렀어요. 그럼 휴지통이 처음에는 비어있지만 지금 이렇게 꽉 찼죠?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가기 메뉴가 열리는데, 자, 휴지통의 이름 바꾸기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이름 바꾸기 있죠. 휴지통 이름 바꾸기 됩니다. 그리고 이름 바꾸기 F2 기억나세요? 제가 F2 눌렀습니다. 화면에 안 보였지만, 자, F2 휴지통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여기서 싹 비웁니다. 그럼 복원이 안 돼요. 또 시작 화면에 고정시킬 수도 있고, 바로 가기 만들 수도 있고, 속성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속성, 자,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크기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사용자 지정 크기, 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방금 전에 본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속성에서 다 가능한 작업이에요. 열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지통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관리의 휴지통 도구, 요것도 이제 윈도우 10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었어요, 순서가. 자, 보세요. 관리의 휴지통 도구 탭인데, 뭐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휴지통 도구 탭이다. 휴지통은 휴지통 도구 탭이 열린다. 이제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세요. 휴지통 비우기, 또 휴지통 속성, 모든 항목 복원, 그다음에 선택한 항목 복원. 조심하실 거, 선택한 항목만 복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 또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여기서 모든 항목 복원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문 하나밖에 없지만 아까 자동으로 원래 위치대로 복원된다. 원래 위치 바탕화면으로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휴지통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지금 USB 드라이브, 제가 여기 샘플 파일을 넣어놨어요. USB 드라이브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파일 탐색기의 휴지통 드라이브 도구, 그죠? 바로 이 부분인데, 휴지통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휴지통 도구가 열리는 거고, 지금은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차이점 다시 한번 볼까요? 휴지통을 열어서 들어갔을 때는 휴지통 도구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열린다. 휴지통 도구 탭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윈도우 탐색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USB 드라이브 선택하고 제가 샘플 파일 몇 개 넣어놨어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여기 보면 삭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플러스 D를 눌러도 삭제가 돼요. 보세요. 근데 여기 재생이라고 뜨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복원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삭제, 완전 삭제예요. 뭐예요? 다시 마우스 올려놓겠습니다. Shift 플러스 딜리트 외우셔야 돼요.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휴지통으로 삭제 전 확인 체크하면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자 USB 드라이브죠, USB 메모리죠. 여기 지금 휴지통으로 이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활성화 선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USB 드라이브는 그냥 완전히 삭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USB 드라이브 네트워크 상태, 네트워크 드라이브, 도스,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삭제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문제 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휴지통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한 파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그런데 그렇게 길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휴지통. 1번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된 경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맞아요? 틀려요? OX 맞아요? 딩동댕 맞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두 번째, 하드디스크가 분할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딩동댕 오예요. 세 번째, 휴지통 내에 보관된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뭐를 해야 된다? 꺼내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4번이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완전 삭제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미 배운 거. 해당하는 파일이 휴지통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복원시킬 수 있다? 없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이어도 첫 번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과 관계없이 영구히 삭제된다. 맞죠? 도스 모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휴지통의 크기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방마다 휴지통 크기 다르게 놓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복원 메뉴로 보관할 수 있다. 맞죠? 아니죠. 맞긴 뭐 맞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USB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또 화면으로도 직접 보여드렸고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그냥 완전 삭제입니다. 그래서 복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복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 휴지통의 최대 크기는 휴지통 속성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 관련된 특징, 기능,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은 완전 삭제냐 아니냐, 뭐 복원 개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따로 설정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하고 암기해 놓으면 휴지통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문제 하나 낼까요? 휴지통 자체 이름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 없다? OX O 딩동댕. 아까 이름 바꾸기로 바꿀 수 있었죠? 이름 바꾸기의 단축키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는 F2 됐습니다. 이번에는 설정인데요. 이 설정은 뭐냐면 윈도우즈가 버전이 이제 윈도우 10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출제 기준을 발표할 때 제어판을 뺐어요. 그리고 뭘 집어넣느냐? 설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우리 본강,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핵심 이론에서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자출에서는 사용자 계정하고 시스템 정보 두 가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계정이 있어요. 어떤 계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관리자의 관리라는 의미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제어 권한이 가장 많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치가 가능하고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다른 사용자 계정 변경도 가능해요. 관리자.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정도이고, 또 자기 계정에 영향을 주는 설정, 그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설치, 제거 이런 거 할 수 없고, 또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 삭제 같은 거 이런 건 안 돼요. 조심하시고요.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 당연히 변경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것도 같이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 정보인데, 시스템 정보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가기 키 외울 때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윈키 누르고 퍼즈 키는 제어판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서는 설정의 정보예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설정의 바로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요. I 키 누르면 돼요. 왜 I냐? I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설정 윈도우 키 누르고 무슨 키라고요? I 모르세요? I 키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I. 그다음 요건 뭐냐면 윈키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빠른 링크 메뉴 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Y를 누르게 되면 바로 시스템의 정보로 들어가요.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시작 단추에서 눌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빠른 링크 메뉴가 열려요. 바로 얘가 윈키 누르고 X를 눌러도 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Y, 그래서 Y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앱 및 기능, 전원 옵션, 이벤트 뷰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시스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 네트워크 연결, 디스크 관리도 가능하고요. 컴퓨터 관리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윈도우, 파워쉘,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설정, 바로 이 부분이죠. 설정,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도요. 그 다음에 검색, 실행, 종료 또는 로그아웃, 그 다음에 데스크톱 됐죠.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자, 시스템 누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시스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정보가 뜬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보 들어가니까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래 정보는 이제 이 부분이죠. 장치 사양이라든가 윈도우즈 사양. 그래서 디바이스 이름, 그 다음에 프로세서라든가 램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프로세서 CPU라든가 설치된 램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아니죠. 볼 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치 ID, 제품 ID,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64비트 운영체제다. 그래서 X64. 그 다음에 이 PC의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한번 재부팅 해야지만 이름이 완전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사양에서는 에디션이라는 건 이제 무슨 판, 윈도우 10 프로다라는 거고, 이 버전, 밑에 있는 버전 2004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함으로 해가지고 용어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일 탐색기에서 바로가기가 즐겨찾기로 바뀌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용어가 다른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설치 날짜, OS 빌드,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제품 키 변경 또는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정보다라는 거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관리자 계정은 모든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다. 왜요? 관리자기 때문에 딩동댕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관리자 계정은 다른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표준 사용자 계정에서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이죠. 필요한 파일은 삭제할 수 없다. 자, 표준 사용자이기 때문에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거 삭제할 수 없죠, 당연히. 얘는 바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자, 4번 정답 긋고 볼까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및 보안 설정 등을 못한다는데 수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표준은 표준의 기능 외에는 못한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및 보안 설정은 누가 가능하다? 관리자 계정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설정에 바로가기 키는요. 윈도우 키 누르고 뭐예요? I 모르세요? I 맞죠? 그 다음에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는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Y 알아두시고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윈도우즈의 버전과 CPU의 종류, 램의 크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어떻게 직접 변경합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봐야 되겠죠. 현재 설정되어 있는 PC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와 제품 아이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설정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본강 또는 핵심 이론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출에서는 이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명령어. 네트워크 명령어는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뭐예요? 실행. 이제 외우셨죠? 실행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명령어를 내릴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cmd 뭐의 약자다? 커맨드, command, 커맨드의 약자 cmd를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명령어는 당연히 대소문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IP 컴피그인데요. 이거는 IP,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컴피그 구성 그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자 자신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IP 컴피그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핑이라는 거 이거는 또 핑핑핑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가 바로 핑이에요. 핑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또 쉽습니다.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되나 안 되나 핑핑핑 잘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는 뭐 핑.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는요. 트레이스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RT는 루트 ROUT 그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루트를 트레이스 추적하는 명령어입니다. 볼까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바로 이 경로가 루트 라우트라고도 읽고 루트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라우팅 경로를 추적할 때 아까 트레이스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적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 트레이스, RT 다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CMD 자, CMD 확인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우리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컴피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기 IP 바로 이 부분이죠. IP 주소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P 컴피그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핑핑핑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핑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가세요. 127.0.0.1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프백 LOPBACK 루프백 주소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주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대시 T 엔터를 치게 되면요. 현재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시 T를 주면 계속 보여줘요. 멈출 때까지. 컨트롤 C로 멈추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패킷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낼 때 쪼개는 단위죠. 보냄, 받음, 손실 제로, 손실이 제로라는 거는 핑핑핑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핑 명령어도 좀 잘 알고 가시고 이 루프백도 좀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race, trace rt 예를 들어서 www.영진닷컴 가겠습니다. 영진닷컴이라고 치게 되면 지금 영진닷컴으로 가는 인터넷 주소를 트레이스, 루트를 갖다가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가는 경로를 추적한다. 무슨 명령어? trace rt라는 명령어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컨트롤 C로 멈추고요. 다시 exit. 자, 문제 풀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핑핑핑 잘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자, 바로 이건 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지정한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크 층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네트워크 층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 이 키워드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0번 다음 중 인터넷 서버에서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인 문제 안에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경로, 루트를 트레이스, 추적하는 명령, 트레이스 rt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IP 주소, 목적지,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아까처럼 영진닷컴이 되겠죠.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에 따른 사이에 데이터 왕복 속도 확인 가능하고요. 또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적이. 세 번째,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왜요? 루트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trace rt의 명령어의 바른 설명이에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볼까요?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race rt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 주소, 컴퓨터의 IP 주소나 자기 컴퓨터에 연결된 또 포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Address Resolution Protocol, 그거의 약자죠. ARP라든가 NET, STAT, NET, STAT는요, Statistic, 통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NET, STAT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은 실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렸지만 또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버릇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